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근육 명칭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근육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우리 내전근 운동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리 모으는 이너사이라는 운동, 또 우리가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는 행위를 외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외전근이라고 다리를 벌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 있겠죠. 자, 내전근부터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대내전근 있고, 장내전근, 긴 거, 장내전근 있고, 단내전근 있고, 요게 이제 외우기가 쉽죠. 큰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해서 대장, 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치골근이라고 있습니다. 치골근. 하나 더 있어요. 박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제 내전근 5가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내전근의 성격 자체가 다 이 기시점이 치골입니다. 그 치골에서 골반에 붙어 있는 치골에서 뻗어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거든요. 박근도 마찬가지. 근데 이 박근이라는 근육이 얘네들이랑 성격이 다르게 관절 2개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얘네는 다 관절 하나만 경유하게 돼 있어. 뭐 골반 아까 치골이라는 뼈에서 대퇴골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박근만 이 무릎 경유에서 경골이라는 뼈 있죠.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경골이라는 정강이 뼈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물론 무릎 움직임이나 무릎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박근이라는 근육이 좀 더 이제 직관적이겠죠. 무릎의 가동성이나 불안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전근은 우리가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외전근 운동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리를 벌리는 운동들에서 이제 보자 그러면은 중둔근이 있어. 가장 중추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벌리는 행위에서 가장 모터 컨트롤에서 1번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게 중둔근입니다. 대둔근도 물론 같은 이제 외전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외전 기능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둔근을 가장 1번으로 언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 긴장근이라고도 하고, 이 2가지를 근육으로 놓고 봅니다. 근데 얘네가 외전할 때 얘네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경인대라고 있어요. 장경. 갑자기 근육 얘기하다가 인대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장경대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걸을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해당 가동범위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무릎 외측에서 통증이 유발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다. 그래서 얘네 대부분 어떤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라고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다리를 벌리는 행위에서 대퇴근막장근과 중둔근이 각기의 역할을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 대퇴근막장근이 좌식 생활에 의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짧아져 있거나 중둔근이 늘어지고 약해서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장경인대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외전근은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다리를 앞에서 봤을 때 제가 대퇴사두 말씀드렸죠. 대퇴사두근이 내측간근, 외측간근, 중간간근, 대퇴직근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근데 또 전면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니즈하는 근육이 뭐냐면 봉공근이에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봉공근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죠. 근데 보디빌더들은 이 봉공근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허벅지 근육의 세퍼레이션이 이 가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봉공근이라는 게 발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구조적으로 얘가 어떻게 할 때 작용하게 돼 있냐면 고관절 구부리고 무릎 구부리고 대퇴골이 외회전됐을 때 작용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기차기 하는 이런 동작을 했을 때 구심성 활성화를 하는데, 구심성 작용을 하는데, 이런 운동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이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발달을 안 하나? 우리가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나 이런 다관절 운동으로서 같이 이제 협력하기 때문에 잘 발달을 하게 돼 있죠. 근데 대퇴사두의 컨디셔닝이 잘 돼 있어야, 그리고 체지방률이 낮아야 이 봉공근은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퇴사두에서 전면에서 볼 수 있는, 대퇴사두를 제외한 전면에서 볼 수 있는 근육 중에 봉공근이라는 근육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하지에 대한 근육의 내용들은 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구조 해부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혹여나 이제 저희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니즈가 많다고 하면은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볼 용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 기본적인 해부학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근육의 용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근육 명칭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뭐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근육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근육들이에요. 우리 내전근 운동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리 모으는 이너사이라는 운동, 또 우리가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는 행위를 외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외전근이라고 뭐 사용되진 않지만 잘 이제 언급을 잘 하진 않지만 외전근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벌리는 기능을 하는 근육들이 있겠죠. 자, 내전근부터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은 대내전근 있고, 장내전근, 긴 거, 장내전근 있고, 단내전근 있고, 여기 이제 외우기가 쉽죠. 큰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해서 대장, 단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이 치골근이라고 있습니다. 치골근. 하나 더 있어요. 박근.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이제 내전근 5가지는 다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치골근은 우리가 내전근의 성격 자체가 다 이 기시점이 치골입니다. 그 치골에서 골반에 붙어 있는 치골에서 뻗어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거든요. 박근도 마찬가지. 근데 이 박근이라는 근육이 얘네들이랑 성격이 다르게 관절 2개를 경유하게 돼 있어요. 얘네는 다 관절 하나만 경유하게 돼 있어. 뭐 골반 아까 치골이라는 뼈에서 대퇴골에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박근만 이 무릎 경유에서 경골이라는 뼈 있죠.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경골이라는 정강이 뼈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물론 무릎 움직임이나 무릎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박근이라는 근육이 좀 더 이제 직관적이겠죠. 무릎의 가동성이나 뭐 불안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전근은 우리가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외전근 운동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리를 벌리는 운동들에서 이제 보자 그러면은 중둔근이 있어. 가장 중추적으로 우리가 다리를 벌리는 행위에서 가장 모터 컨트롤에서 1번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는 게 중둔근입니다. 대둔근도 물론 같은 이제 외전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외전 기능만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둔근을 가장 1번으로 언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대퇴근막장근. 대퇴근막긴장근이라고도 하고, 이 2가지를 근육으로 놓고 봅니다. 근데 얘네가 외전할 때 얘네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장경인대라고 있어요. 장경. 갑자기 근육 얘기하다가 인대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게 장경대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에서 걸을 때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나요. 해당 가동범위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무릎 매치기에서 통증이 유발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좌식 생활에 의해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과도하게 짧아져 있거나 중둔근이 늘어지고 약해서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이런 장경인대 증후군
뭐 장경인대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전근, 외전근은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